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ETF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현 연구원입니다. 최근 암호화폐의 움직임이 아주 뜨겁습니다. 작년 1년간의 상승률만 300%에 달했는데 올해도 역시 거침없는 전진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네요. 전문가들에 따라서는요, 암호화폐에 대해 역사상 가장 심각한 버블의 하나다 라는 경고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이들은 미래의 디지털화된 금융시장을 지배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듯 논란에 휩싸인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는 배경과 함께 암호화폐와 관련해 투자해 볼 만한 글로벌 ETF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암호화폐의 가격 동향에 대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요, 암호화폐가 자산의 일부로서 자리를 잡는 모습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2019년 이후 채권이나 원자재, 귀금속 등 다른 자산들과 암호화폐 간의 상관관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 잘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거래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뒷받침하는 가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암호화폐가 이렇듯 자산의 일부로서 자리를 잡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우선적인 이유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장기국채의 실질금리, 즉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금리 수준이 마이너스 수준에서 너무나 장기간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요, 점점 깊어지고 있는 반세계화 현상과 이에 따른 달러화 가치의 변화입니다. 즉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서 미국이 가지는 위치가 흔들리는 영향으로요, 달러화 자산, 특히 미국 국채가 금융시장에서 누리고 있던 절대적인 프리미엄 또한 축소되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달러와 표시 채권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세계 금융자산들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각종 대안자산들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설명드릴 이슈인데요. 전 세계의 금융자산들의 급격한 디지털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디지털화된 금융시장의 환경에서 다른 제도권의 통화들 대비 암호화폐가 가진 일부 경쟁력의 가치가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움직이는 측면만 본다면, 즉 상관관계라는 측면만 본다면 유별나게 암호화폐와 상관관계가 높은 ETF가 하나 눈에 띄는데요. 바로 블록체인 테마에 집중 투자하는 Amplify Transformational Data Share ETF, 코드로는 BLOK가 바로 그 ETF입니다. BLOK와 암호화폐가의 상관관계가 유별나게 높은 이유는요, 역시 그 편입 종목들의 일부가 암호화폐 채굴업체라든가 암호화폐 신탁 등 사업 모델 자체가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BLOK는요, 중소형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변동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투자할 때 상당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격의 급등락 여부를 떠나서요, 지금은 암호화폐를 현재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게 만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비용과 거래 시간의 증가를 유발시키는 특정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배제하면서 네트워크 참여들만으로도 안전한 금융거래를 만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출현하지 않았다면 아마 암호화폐라는 자산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관련된 혁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소위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금융의 디지털화의 대표적인 예가 일종의 그 모바일 기기 안에 담긴 지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바일 월렛, 즉 전자지갑의 급속한 확산입니다. 전자지갑을 통해 기업 가치를 획기적으로 상승시킨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핀테크 산업의 선도 기업이죠, 스퀘어입니다.
동산의 자금 이체 및 자산관리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가상지갑이라고 할 수 있는 캐시앱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0년 중 스퀘어는 이런 캐시앱을 통해서 막대한 수의 사용자는 물론이고요. 관련된 매출과 상당히 많은 금액의 현금성 자산까지 유입시키는데 성공했던 바 있습니다. 저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핀테크라는 기술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전자상거래 같은 소위 파괴적인 혁신 기술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 기술이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파괴적 혁신 기술이란 구시대의 전통 기업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한순간에 과거의 유산으로 만들어 버리는 혁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급결제 부분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인 페이팔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금융업종의 상당히 거대 기업이죠. JP모간 체이스의 20% 수준이었지만은 지금은 이 비율이 80%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즉 혁신기업의 기업 가치가 초거대 금융기관의 시가총액의 80%인 셈이죠.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파괴적 혁신 기업들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ETF로는요. 아크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 코드로는 ARKF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아크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는 핀테크 부분의 선도 기업들 중에서요.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데요. 주로 혁신적인 거래 솔루션이나 금융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수준입니다. 아크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가 투자하는 종목들을 국가별로 살펴보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혁신 거래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퀘어나 페이팔과 같은 혁신 기업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중국 등 아직 디지털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여지가 큰 개발도상국에서는 알리바바 등 초기에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테마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10%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또한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암호화폐라는 자산이 만들어낸 디지털 금융시장의 환경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분이라면 아크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 코드로는 ARKF가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